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남자친구가 떠났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 영원성, 무한성이 그게 잘라져서 유한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영 씨는 이후 여아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그 번외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자료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판결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송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하나 있고 손해배상 소송. 예, 위자료 소송이 최태원 따로 있고. 회장의 동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김혜영 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하나 또 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는 위자료 소송. 맞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위자료 금액이 굉장히 관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피고 측에서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돼야 된다. 소멸시효도 지났다라는 완전 기각 주장을 했지만 모두 다 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손해배상금이 나왔고 무려 20억이라는 서울 가정법원 전체 가정법원 최초로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생활과 관련된 판결이긴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억이 그러니까 위자료 소송 전체 대한민국 사법 체제에서 판결 나온 것 중에 20억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거예요?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 손해배상금으로 기준표를 만든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난 사고가 발생했다. 극심하게 생명권의 침해를 받았다. 또는 악의적인 명예 침해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명예 침해를 입었다. 이런 사건들도 기준 금액이 1억, 2억. 아주 많아도 3억 원을 넘지 않거든요. 그리고 떠올려 보시면 정말 강력 범죄 사건, 성폭력 사건, 이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건들도 위자료가 1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비춰보면 20억이라는 건 상당한 금액이고요. 특히 최태원 회장 1심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위자료가 1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2심으로 20억이 인정이 됐던 거고 이 판결이 그대로 김희영 이사장 사건에 또 영향을 미쳐서 20억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20억 원을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게 공동으로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20억을 두 사람이 함께 총 20억을 같이 갚아라. 그러니까 각각 20억을 갚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가지는 위자료 채권은 20억인데 그 20억을 둘이 같이니까요. 한 사람이 다 내도 되고 아니면 반분해서 내도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내도록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 20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그때 위자료 20억 원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20억 원과 이번에 20억 원은 그러면 같은 독립이나 건가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같은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받을 채권을 줄 테니 이 덩어리는 둘이 어떻게 낼지는 둘이 이제 정리하는 것이고 총 20억만 배상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난번 이혼 소송도 그렇고 이번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혼 파탄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고 그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혼인 파탄이 있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럼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이 부정행위 두 사람의 교제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 위자료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재판부가 또 선고 당일날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정행위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혼외자가 출생한 사건은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그만큼 이제 당사자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녀들의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현재까지 기간이 지속되니까 오랫동안 이제 이 관계가 지속되는 점 그리고 공개적 행보를 통해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파리에 뭐 같이 이제 등장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행보를 하지 않는 경우와 그런 경우에 위자료를 이제 차이를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김희영 씨랑 이제 최태원 회장이 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동거를 하기 전에 이미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나에 있었던 상태다. 그러니까 김희영 씨의 등장이 뭐랄까 혼인 파탄의 어떤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SK 측이나 최 회장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툼도 좀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별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교제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기존에 축적된 갈등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혼인 파탄까지 관계가 악화되려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고 뭐 예를 들면 좀 자주 싸운다고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혼인 파탄까지 인정되려면 도저히 이 가정이 재결합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악화되고 특히 상대방 배우자 그래 이혼하겠다. 또 이혼의 동의 의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9년 그 당시로 올라갔을 때는 그 정도의 혼인 파탄이라든가 관계는 아까 악화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시면 노소영 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나 그 이후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한쪽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고 한쪽은 좀 나는 불편해 우리는 이제 이혼해야 돼 이러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고 막 싸운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실상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까 혼인 관계는 끝났으니까 난 이제 다른 여자 만날래, 난 다른 남자 만날래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으로 우린 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미 파탄이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거야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이 대화로서 이것을 노력하고 유지하고 부부 상담을 통해서라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잘못하면 20억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런 이번 판례가 이제 아직 대법원이 남았으니까 지금 예.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그동안에 이제 노 관장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재판부 결과가 나오니까 김희영 씨가 사과도 하고 항소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여론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한 명만 최태원 회장이 내면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채무이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다퉈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실익이 없는데 재판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대중들의 관심이 여기에 올 것이고 또 예. 그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해서 사과도 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쪽에서 위자료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최태원 회장 거에 뭐 절대적인 영향 아니더라도 20억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최태원 회장도 이 20억 때문에 상고심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재산분할 사건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이 사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난 여러 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특히 네. 노소영 관장 측의 마음에도 조금이라도 치유를 하기 위해서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사과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보면 노소영 관장이 2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 이혼 소송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위자료는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전혀 부인을 받거나 이 시점에 대해서 원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기대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요. 위자료랑 또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적인 판단이어서 결국 상고심에서 치열한 재산 분할 쟁점으로 다퉈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 이유서를 500장 가까이 냈다라는 겁니다. 네. 엄청 많은 분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자칫하면 SK그룹의 이제 뭐 분할 얘기까지 좀 나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언제쯤 대법 판결이 나올까요, 이혼 소송은? 보통은 상고가 이유가 없다. 그럼 4개월 만에 기각 판결이 나오는데 이 사점은 상당한 쟁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